자, 우리 개념원리 교재 222페이지.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앞에서 배웠던 그냥 부등식, 2차 부등식을 그냥 식이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라 이거였군요. 그래서 얘는 따로 뭐 설명하다가 다른 문제로 갈 거예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23페이지로 와서 바로 필수제 1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자, 선생님은 3번하고 4번 두 개를 풀어볼 건데 일단 3번 보니까 여기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고 x제곱은 8 플러스 7x.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습니다. 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무조건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식 하나랑 이렇게 식 하나 구해서 풀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건 보게 되면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 싹 다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고 싶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되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일단 여기는 얘를 다시 써보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6보다 크고 싶다라고 해도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물론 제 근해 공식까지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루트 6보다 크다 또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야 제곱해서 6보다 클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게 되는 식이 x는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더라라고 하는 이런 해의 범위가 나와. 뭐 대충 보니까 루트 6이 2점 얼마 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뭐 3점 얼마 정도 될 거고.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1 빼기 2점 얼마니까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이쯤 될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 풀려고 보니까 x제곱이 8 플러스 7x보다 작다고 돼 있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을 거예요. 인수분해해보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 8 가운데 x 이 부등호 그대로 따랐어. 이건 말이 돼? 말이 되면 저거 제가 해야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때는 수일상 그려. 그래서 일단 얘를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8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얘는 3점 얼마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큰 쪽 얘가 1 플러스 루트 6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작은 데가 여기도 이렇게 가는 구간이야. 자, 둘 다 만족하는 구간 어디? 여기 있는 요 구간이 되겠네. 따라서 x값은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해가 나올 거야 뜻이.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 절대값 x-의 3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잘 써보니까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는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데? 절대값 풀어. x-1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겠구나. 양배기씩 싹 더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구나.
자,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을 해고 여기 나온 얘는 이 좌변을 3 넘긴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자, 인수분 해보니까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x 2분의 3 써놓고 이렇게 쓰니까 말이 잘 안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2보다는 큰데 말이 잘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따로 써야 되겠네.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값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또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이용해서 얘를 써버리게 되면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바로바로 안 보여. 수직선 니네 그리는 거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20번.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여기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만들어요. 일단 이 두 개 나오는 이 부등식을 다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자, a가 2보다 커 작아? 몰라. 그래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있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떤 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기억이라고 했을 때 이 기억이 되어버리면 자, 이 이상 a 이하 위에 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3까지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a가 여기 어딘가 생기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해를 보니까 이만큼이 해래. 그럼 여기에는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제일 커가 2까지밖에 안 된다면 2보다 작은 값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해가 어떻게 돼? 2보다 큰 애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2호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일단 얘는 틀린 게 되겠구나. 그러면 니은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니은을 보니까 일단 a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등식은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3보다는 작대. 그러면 자, 수직선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요 a가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은 2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a로 끝날 수도 있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해놓고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해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요. 자,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저걸 만족하려면. 자, 지금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는 해가 지금 어디야? 이만큼인 거잖아. 쟤 돼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쟤 돼 안 돼. 아, 이게 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항상 이 부동식에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이야. 그러면 등호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니네가 확인해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에 2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제 만족해 안 해? 자, 마이너스 1이 노란색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흰색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서 얘를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A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답해야 돼. 저거 등호 붙는 거 안 붙는 거 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틀린다. 고등학생 돼서도.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20번 문제야. 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 귀찮을 뿐이야. 자, 21번만 보고 22번은 니네가 해. 자, 2차원 형식 이 녀석이 허근을 갖고 2차원에서 저 녀석이 실근을 갖고 생각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라고 돼 있어. 3x제곱 플러스 4k의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녀석이 허근을 갖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이 실근을 갖는데. 자, 실근하면 뭐가 있는 판단해? 판별식. 얘는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뒤에 원인을 할게. 여기는 두 번째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서로 다르게 하면 없어. 근데 여기는 x의 개수가 4k 짝퉁돼 있어서 난 여기를 4분의 d로 쓸게. 그러면 이 4k 일어나서 2k의 제곱인 거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있는 이 녀석은 k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는 k 값을 바로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쉬워. 자, 우리 교재를 227페이지로 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도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여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풀이 과정 속에서 얘를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양이 많지는 않아. 근데 어려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얘가 문제 적용시키는 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내용은 일단 제목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부등식 공부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2차 방정식 얘기가 왜 튀어나오나요? 여기서는 방정식하고 함수들을 활용하긴 할 건데 그거를 계산해가고 풀이해가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 얘가 실근 조건이었을 때 양수, 음수로 케이스 분류하는 거랑 근의 분리라고 해서 뭐 P보다 크다 작다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양수, 음수는 2차 방정식 내용이 있고 P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근의 분리는 부등식 내용이 있어갖고 어느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고 어느 학교에서는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고 학교마다 조금 출제되는 방향이 달라. 근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그 학교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 개념원리라고 하는 이 교재는 2차 방정식에 이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로 끌고 와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라, 한 방에 이해해라 라고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첫 번째 거는 할만해. 사실 별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진다는 얘기야. 왜? 첫 번째 거는 방정식만 가지고 움직일 거야.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이 양수근을 갖거나 음수근 같거나 아니면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같도록 하는 어떤 A, B, C 개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방정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좀 전에는 양수 음수였지. 그럼 양수 음수는 뭐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은 0이 아닌 예를 들어서 3보다 두 근 모두 크다. 아니면 3보다 두 근 모두 작다. 아니면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렇게 그 기준이 0이 아닌 값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은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해를 좀 해야 돼. 방정식만도 힘들고 함수만도 힘든데 너희한테 그걸 짬뽕을 시켜. 그러니까 어때? 포기가 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수포자 많이 나와. 이 단원에서. 이 내용 얘기할 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형 쪽바로 차이로 잘 싸우시면 돼. 첫 번째 내용은 어렵잖아.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거. 일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가 양수, 베타가 양수이고 싶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런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나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결과. 근데 얘가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다시 말하면 a하고 b는 부호가 어떻더라? 다르더라. 맞지?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건 뭐가 돼? 근과 개수의 관계하면 a분의 c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는 a랑 c랑 부호가 같은 거지. 됐나? 보통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그래서 틀려. 잘 봐. 이거 안 써도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다 치자. 여기서 a 얼마야?
저기 ASO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1. B는? C는? 그럼 잘 봐. A하고 B는 부호 달라? A하고 C는 부호 같아? 자, 그럼 얘는 양수는 두 개 가죠? 라고 했을 때 얘를 근해 공식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허근이야. 알겠어? 항상 뭘 체크해야 돼? 실근이 나오도록 판별식을 체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럼 판별식 D가 뭘 만족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크다, 없으면 크거나 같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과거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가 나왔어? 그럼 세 글자 기억해. 이 세 글자를 식으로 쓰면 그냥 그게 풀이야 라고 해서 세 글자를 합, 곱, 디 이렇게 여러 번 시켜. 합곱 디 그거 하면 돼. 말 그대로 합곱 디겠죠. 그러면 봐봐. 두 번째로 볼게.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이고 싶어. 자, 그럼 두 분의 합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는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럼 A하고 B는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A하고 B는 부호가 같으면 돼.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데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그럼 얘는 여전히 A랑 C랑 부호가 같은데 얘는 A, B, C 부호가 모듈 다 똑같은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합곱 D, 합곱 D 이렇게 가는 거야. 저 합곱 D 세 글자만 기억하면 돼.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와서 내용 할 때도 고등학교 2학년 할 때 나오거든 저기서. 그때도 합곱 D 세 글자 딱 그냥 풀이하면 끝나. 야, 그런데 이 세 번째가 한 놈은 음수인데 한 놈은 양수야. 네가 골 때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얘네들 더했어. 양수야 음수야? 자, 이건 일반적으로 몰라. 근데 문제에서 가끔 알려줘.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하는데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작다 뭐 이딴 식으로 뭐 조건 알려줄 때가 있어. 근데 그럼 그거대로 풀면 돼. 자,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 즉 양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돼야 돼? A분의 C가 돼서 얘가 음수가 되면 돼. 즉 A하고 C하고 부호가 어떠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판별식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왜 판별식을 안 해도 되냐면 7파 제가 판별식 D를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지. 근데 이 B제곱은 항상 뭐야? 0 이상이잖아. 오케이? 근데 얘가 뭐야? 좀 전에 우리 A 곱하기 C가 뭐랬어? 음수를 했잖아. 그러면 0 이상에서 음수를 뺐어. 그럼 뭐가 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 그래서 판별식 안 해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가끔 2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어떤 예제를 들어야 돼. 근데 미리 책을 안 보고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갖다 붙이면 얘는 무조건 실입니다. 얘하고 얘만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한글은 양수다, 한글은 음수다. A하고 C의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야. 체크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양수근 양수근일 때, 음수근 음수근일 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즉 같은 부호일 때 합곱디 이 세 글자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싹 풀릴 거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책마다 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달라. 어떤 책은 판별식, 그 다음에 합하고 D, 합하고 고. 어떤 책은 합하고 곱하고 한 다음에 판별식. 뭐 이렇게 책마다 좀 순서가 다를 뿐 다 똑같은 풀이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합곱 D 딱 세 글자 외워버리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할만해. 근데 두 번째로 가서 자, 이창조실 근해 분리라고 하는 요 근해 분리라는 말을 쓰는 책이 있고 안 쓰는 책도 있고 아직은 조금 다르기는 해. 그런데 그냥 실근의 위치라고 생각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더 줄 거야. A를 양수화하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이참수 만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좌변을 가지고 이참수를 만들 거야.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 나오는 이 실근의 부호랑 기본 아이디어란다. 기본적인 어떤 조건은 똑같아. 여기는 양수 음수를 판단하는 게 뭐라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한 놈은 작고 한 놈은 크다 했었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0이라고 하는 값만 다른 걸 바꾸면 돼.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알파라는 놈도 어떤 실수 p보다 크고 베타라는 놈도 어떤 실수 p보다 크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야. 제가 0이 아닐 뿐이에요. 그럼 작다가 되는 것도 알파가 p보다 작다, 베타가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이에 있는 것도 알파는 p보다 작은데 베타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의 합과 곱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세 글자가 합곱비가 아니라 여기는 이 녀석은 대축 D 저렇게 세 글자 기억하는 거야. 저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말하면 될 거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이참수 fx가 하나 만들어놨지. 거기다가 여기 경계에 해당하는 p를 갖다 집어넣는 대입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대입, 다시 말하면 f의 p를 뜻해. 자, 그럼 축은 뭐겠냐? 축의 방정식이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 저 d는 뭐겠어? 똑같이 판별식. 자, 봐봐. 실근의 부호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빼먹거나 안 하게 되는 게 판별식 d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로 오잖아? 판별식을 잘 찾아내. 근데 안 하는 게 이 축의 방정식. 오케이? 조금 달라.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이 왜 중요한 거냐면 잘 봐봐. 여기다가 내가 두 번째도 미리 써볼게. 알파가 p보다 작다. 베타도 p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 이런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거야. 영어로 만나는 요 시점이. 근데 둘 다 p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쪽에 p가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둘 다 p보다 작은 거니까 똑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얘보다 오른쪽에 p가 있을 거라는 뜻인 거지. 됐어? 자, 그런 상태 잘 봐봐. 여기다 p를 갖다 집어넣어.
F라고 함수에다 P를 갖다 집어넣으면 걔가 양수가 나와. 왜냐면 그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P, F의 P잖아. 맞지? 근데 이 FP라고 하는 Y값이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나온 얘도 P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 얘도 FP라는 녀석이 양수가 나와. 그 다음에 X축과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져다가 판별식에 쓰게 되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지금 어때?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추격 공식.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 축이,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 축이 p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 축이 p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요렇게 나눈다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써도 돼. 요 a 값이 양수야 음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둘 다 p보다 크는 p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p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 음수라서 f의 p가 음수이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p가 p보다 크다라고 해서 밑에 두 개는 똑같은데 여기 나오는 요 대입했을 때 요 결과가 좀 달라져.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런 거니까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나와버리면 세 글자 뭐 기억해라? 대축 이 방법을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만 쓰면 문제가 풀린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지금 듣고 있어도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럴 거야. 그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오면 많이 힘들어요. 여기를. 잘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알파보다는 P가 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얘는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잘 봐봐. 지금 이 fx가 이차함수인데 a의 개수가 양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r은 블록인 함수야. 맞지? 그러면 x축을 어디다 갖다 그리든지 간에 x축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지. 이 전체가 x축보다 밑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었는데 어떤 값 p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 즉 f에다가 p 대입했더니 걔가 음수래. 그럼 얘는 무조건 한 놈은 알파보다 크고 한 놈은 p보다 크고 한 놈은 p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생각을 해보봐. p를 갖다 줬는데 음수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진 않을 거란 얘기야. 여기 있으면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음수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얘보다 위쪽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생길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p를 갖다 집어넣을 때 그 결과가 음수래.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알파, 베타가 돼서 알파는 p보다는 작은데 베타는 p보다 크구나. 이렇게 무조건 만족할 거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난다.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짜고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 거냐면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이 둘 다 p보다는 큰데 q보다는 작대.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1번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2번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겠다는 뜻인 거니까 얘도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쪽이 P, 이쪽이 Q. 그럼 똑같이 대축 D, F에다가 P 대입하니까 뭐 나요?
양수 나오고 F에다가 Q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마찬가지 양수 나오고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하는 요 축도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을 거고 그리고 반드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다야. 진짜 양은 많지 않아. 한 바닥으로 끝나잖아. 오케이? 자,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혹은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이다. 실근의 부호가 나오면 세 글자 뭐 기억해라? 합곱 D. 자, 2차 방정식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녀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을 때 만족하는 무언가를 구하라. 요딴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뭐 세 글자 뭐 기억하라고? 대충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만 기억을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내가 얘기하지만 아까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힘들어했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대상만 바뀔 뿐이야. 지수함수라고 하면 나와서 지수 방정식을 푸는데 그 지수 방정식을 치환해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얘 혹은 얘가 나와. 다시 말하면 고등수학 4는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지만 수1은 수능 출제 범위야.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얘는 수능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근데 그 문제는 기껏해야 3점짜리밖에 안 돼. 4점짜리에 얘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자, 필수에서 23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2000원씩 2의 x제곱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3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의 k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 혹은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만약에 양수근만 갖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 자, 2배의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면. 근데 양수하고 양수인 거니까? 양수, k 값은 마이너스 1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분의 곱 a분의 c에서 k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얘도 양수일 때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판별식. 자, 문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그럼 얘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이거 싹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생각하자. 수익선 그렸어.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세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또는 1보다 크대. 자, 선생님이 여기다 총 3가지 색깔을 썼어, 그지? 이 3가지 색깔에 모두 포함되는 영역이 어디야? 따라서 두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할만하지, 그지? 그냥 어렵지 않아. 뭐해?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푸세요. 두 번 모두 음수, 평균 영수하고 음수 푸세요. 선생님, 저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아니에요? 나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하고 내가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 그러면 셋 다 만족하는 데가 어디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왜 그래도 답이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아씨 나 왜 이러지? 다시 그릴게. 여기 제대로 푼 거잖아 지금. 내 수익성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대. 세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대. 자, 셋 다 포함되는데 어디? 1보다 크단가? 여기도 왜 등호가 안 붙어있니? 아씨. 그럼 1보다 크로 갔다? 선생님이 니네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100점 받을 자신이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되게 긴장하고 풀면 모르겠지만 긴장 안 하고 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00점 받을 자신이 없어. 사실.
자, 24번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죠. 2차원 형식의 두 근이 모두 뭐이고 싶대? 1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f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2차원 형식 만들어서 함수를 갖다 그렸을 때 둘 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 사실. 그러면 대축비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f에다 뭐 대입했더니 1 갖다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인데 b가 0보다 클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 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게 되면 그냥 a가 나올 거고 걔가 1보다는 클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해? 판별식 4분의 1을 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커나 같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좀 찾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지? 그치? 왜 뭐? 너 표정 왜 여기 써? 근데 왜 뭐? 네? 왜? 네? 표정 왜 이렇게 써서 왜 뭐? 아니에요. 주혁아 왜 태주 작업 안 해? 태주가 와야 제일 내보일 거 아니야. 다르다고는 봤어요. 끊고 아니 지금 그 그만했다고 거 아니야? 아니 다시 그만두고 다 시작했다고? 여기랑 다른 그거 왜 작업을 해야지 왜? 아 쟤 좀 어떻게? 아 저예요. 거기 진짜 완전 내더라고요. 막 저기 숙제 5문제씩 내는 거 이런데. 확 땡기는 듯네. 야 그럼 네가 글로 가라. 아 싫어요. 숙제 5문제밖에 안 된대. 아 싫어요. 야 얼마나 좋아. 야 숙제가 5개. 야 씨. 얼마나 좋아. 생각 없어 지연아? 네? 생각 없어? 제가 나가든 하트즈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쟤를 데리고 와. 네. 야 숙제 5문제래. 살짝 땡기긴 하네요. 그지? 많이 땡기지. 그 하고 있냐? 아니요. 성지? 어? 성지야. 성적은 꽤 크지 않나? 내가 아는 성적은 다른 성적이야. 어딨어? 좌표가 어디야? 그렇게는 안 올라. 저기 쪽. 대충 어디? 대충? 저기 메가커피 있고 바이소 있고 그 상가 쪽. 메가커피하고 다이소라고 말하면 도대체가 메가 위에 그 저희 학교에서 수뇌부 쪽으로 쭉 내려오면 수뇌부 밑에 바로 있는 상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2층짜리 조그만 상가?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네? 2층은 아니고. 동신코아 쪽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토끼 상가 그쪽? 거기보다 훨씬 올라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그, 거기서 저쪽 한국마을 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수뇌부 아, 들어가는 진짜, 야. 동신코 아이 기다려. 동신코아 여기 옆에 상가 있고 여기 돌고래 상가.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있고 여기 중앙공원 네. 여기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파크타운 있고 여기 파크타운 있고 여기 내정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제 그 정자 이마트 가는 쪽이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동북 한방병원 있는 쪽이고 수레이고 네. 이쪽 그쪽이고 거기. 이쪽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샛별 중이고 네. 됐지? 아 그 여기 동북 한방병원 수뇌고 있는데 거기 네. 거기 그 네. 경찰 파출소 있고 거기 네. 그럼 내가 하는 성장은 아니네. 뭐 지도를 그려줘야 설명해. 진짜. 또 어디 그려줘봐. 어디 그려줘. 말해. 분당지 어딘지 말해. 다 그렇게. 어떻게
X도 한번 그려봐 여기. 어? 이거 바로 보이잖아. 근데 이제 가게들은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왜냐면 가게들은 많이 바뀌잖아. 내가 지금 현재는 분당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게들은 많이 몰라. 근데 이제 큼직큼직한 뭐 이제 뭐 마을 이름, 그다음에 큰 병원 뭐 이런데 그건 안 알아. 그 모르는 데가 여기 잘 몰라. 여기 주택단지들은 잘 몰라. 여기서 쭉 해갖고 저기 뭐야 여기서부터 KT까지 쭉 4단지 있고 그 또 넘어가서 또 거기 주택단지 있잖아. 그 탄천초 앞에 그 지구촌 교육 하나 큰 거 있고 그 뒤에 여기 스타벅스 있고 거기에 KFC하고 버거킹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또 이제 주택단지잖아. 거기 잘 몰라. 난 처음에 거기 탄천초 앞을 지나갈 때 학교 앞에 붙어있는 그 학교 팻말을 보고 탄천초 저 학교 졸업생들은 죽을 때까지 나온 학교가 탄천이잖아. 탄천초등학교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잖아. 걔네들은 출신 학교가. 선생님 초등학교 있나요? 나 서울은 안 갔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영중학교로 전학 온 거라 내 동생이 서당초 나왔지. 서당초 맞지? 서당초 있지? 거기 인강 아파트인데 거기에 서당초 그럴 거야 내가. 내 동생이 서당초 분당고 서당초 양영중 분당고 내가 양영중 중앙고. 그 분당고에 선생님 동생보다 2살 위 근데 내가 나보다 1살 아래지. 또 그 놈을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랑 내가 더 친해갖고 그 놈 덕에 내 동생이 또 학교 생활 편하게. 보통 웬만한 여자들은 내가 딱 서있으면 내 앞에 여자애가 딱 가까이 붙어있잖아? 그럼 뒤에서 여자애가 안 보여. 내가 등치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 근데 나를 가릴 수 있는 자야 걔. 걔가 서있을 때 걔 앞에 내가 딱 서있으면 뒤에서 내가 안 보여. 정말 티끌 안 보여. 키 194 몸무게 140kg. 진짜 그런 애거든? 근데 이거잖아. 그래갖고 걔가 나하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걔가 나랑 되게 친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서현역 같은 데서 지금이야 서현역에서 많이 사람이 안 모이지만 그 당시에 서현역 참 사람 많이 모였거든. 서현역에서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내가 담배 피려고 하니까 걔가 두 손으로 형 멘탈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근데 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들리진 않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나는 키가 작진 않은데 아무튼 등치가 좀 있고 인상이 좀 험악해. 근데 그 옆에 등치 있다고 하는 애가 담배를 딱 물었는데 내가 불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담배를 딱 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라이터로 불을 딱 붙여 두 손으로. 그럼 나는 또 서갖고는 주머니 손질러서 뽁뽁뽁 이렇게 폈단 말이야. 그럼 그 장면 너희들이 딱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장면이야? 뭐 액션도 이거 몸에 대화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잖아. 사람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피해간다니까? 진짜 가만히 우리 길을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다. 아직도 똑같으세요? 뭐라고? 아직도. 내가 걔 하와이로 간 지가 한 5년 됐고 걔 가기 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본 거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걔가 진짜 얼굴 쪼아네. 그래서 약간 서양 그 흑인들의 삘이 좀 있어. 더군다나 머리가 얘가 약간 수치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데 밖에 이렇게 날씨 좋은 오늘같이 날씨 되게 화창한 날 밖에서 이거 햇빛을 받잖아. 그러면 그 머리카락 안에 두상이 요렇게 근데 얼굴이 작은데 그렇게 두상까지 보이니까 약간 흑인의 삘. 그 피부도 약간 까맣정하거든. 아니면 약간 그런 삘도 좀 나. 니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내가 TV 그냥 우연찮게 돌리다가 봤는데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알아? 응?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외계인들 중에서 얼굴 조그만한 애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빌딩 지만한 얼굴 조그만한 애. 약간 그런 삘이 좀 나. 주영아 미안해. 너 하와이인데 뒷담화서 미안하다. 되게 불쌍하네. 왜냐면 그건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되게 좀 안쓰러우네. 되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얘 많이 챙겼어. 그래서 마이크 꺼지면 얘기해줄게.
자,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 두 분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까 했던 마지막 문제인 거지. 마지막 케이스. 자, 봐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여기 m 마이너스 1은 0이래. 근데 두 분 모두 어떻게 생겼대? 0과 2 사이에. 그러면 해놓고 여기 0, 여기 2.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나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여기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처음에 뭐 해? f에다가 0 대입하면 뭐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f 0 대입하면 뭐 넣어야 돼? 뭐래니? 누가 이거 대입한 걸 물어봐? 이 그래프에서 0 대입하면 뭐 넣어야 돼? 양수. F를 2 대입하면 뭐 넣어야 돼? 양수. 자, 여기서 축은 뭐야? 2분의 m 플러스 2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야, 축이 어디 있어야 돼? 대칭 축이. 0과 2 사이에.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얘네들을 다 만족하는 m 값의 범위 찾으시면 된다 이라는 뜻인 거야. 됐지? 얼마나 간단해. 합곱뒤 대충뒤 세금점은 기억하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232페이지까지 싹 하시면 되고 대본리는 스텝 2 하자. 스텝 1까지만 해. 그 라이스는 2차 공식 끝까지 다 하시면 되지. 이거 우리 오늘 10번까지만 했었지, 그지? 남은 거 싹 하시면 돼. 오케이? 진도도 안 나가. 오늘 진도도 안 나가. 근데 여기에 관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이 빡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차 공식 마무리 실점도 다 하세요. 넘겨. 152페이지까지. 라이트슨 152페이지까지가 숙제. 오케이.